추후에 설명드리는 내용이 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책은 이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갑니다. 이미 협회 추산 30만 명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시중 3만 원대의 제품을 최소 13만 원 이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을 구매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60ml입니다. 굉장히 작은 액상인데 이 액상이 시중에 3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이런 업계의 실태는 전혀 무시한 채 지금 이런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30만 명가량이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13만 원대로 세금만 적용이 되면 12만 원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한 15만 원 이상으로 갈 것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음성화로 될 것임을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할 텐데요. 소비자들은 대부분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김장의 형태로 변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정부의 금연 정책을 역행하여 흡연율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김장 소비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사례에서 위험 물질들이 더욱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희가 그 논리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산업협회는 지난 긴 시간 동안 해당 기관들과 관련 법의안 발의, 국회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위와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관 및 국회의원들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직 단 한 건의 폐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본 협회는 지난 수년간 기획재정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전자담배 관련 자료를 정부 기관 요청에 따라 협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형 TPD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과 국회, 업계, 대표기관인 전자담배 산업협회와의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 개최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이번 미국 폐질환 사례의 주 원인인 THC 등은 이미 업계와 소비자들이 마약으로 분류하여 판매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소비자 커뮤니티 연동을 통합한 전자담배 산업협회를 사단 혹은 재단법인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 국내 기업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여 성장시켜 불안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유해 성분 검사던 인체 유해성 검사던 연초와 액상을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액상만의 유해성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 완료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검출 및 인체 유해성 분석 실험에서 시험 방법, 시험 종류, 시험 대상 화학물 등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인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30분 내로 저희가 브리핑을 끝내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기자분들 질문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브리핑 시간은 20분, 20분이나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일단 최초에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사례들을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책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매주 목요일에 미국 폐질환 관련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용 중지 권고 자료에 따르면 미국 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폐손상 환자 중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는 약 10%. 공통된 폐질환 환자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 이상, 소화기 이상, 기타 증상, 발열 심장, 박동수. 질환 특성상 업데이트되는 내용의 변화 및 CDC와 FDA의 실제 코멘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PPT 내용을 보면 줄친 내용을 좀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건의 폐질환 사례가 발병을 했고 5건의 사망이 확인이 됐고 많은 환자들이 THC를 포함한 전자담배 제품 사용을 보고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을 자제할 것을 2019년 9월 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6일에 FDA 업데이트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의 원인이라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사망 사건의 경우 불법 THC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THC 사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같은 날짜의 후속 보도는 연방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마리화나 제품에서 동일한 화학 물질을 발견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뉴욕주 보건대변인도 병에 걸린 환자의 모든 대마초 샘플에서 같은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 수집된 다른 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 날 발표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CDC 업데이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805건의 폐질환 사례가 발병, 12건의 사망이 확인. 많은 환자들이 THC를 포함한 전자담배 제품 사용을 보고 일부는 니코틴만 사용한 제품을 보고 약 16%입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 자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제품 구입 및 임의로 수정하거나 첨가 금지. 2019년 10월 8일 업데이트 사례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1299건의 폐질환 사례가 발병됐고 26건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사용자는 전자담배 액체 용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다양한 비공식 소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 자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제품 구입 및 임의로 수정하거나 첨가 금지. 일주일 뒤인 2019년 10월 15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1479건의 폐질환 사례가 발병, 33건의 사망이 확인. FDA가 수거한 대부분의 샘플에 THC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환자는 THC 사용 내역을 보고 일부는 니코틴만 사용한 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약 10%의 니코틴만 사용한 액상 제품을 사용했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2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0%의 약 10%의 니코틴 액상만이라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근거가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근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THC가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사용자는 전자담배 액체에서 용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비공식 소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동안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3일 발표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내용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유타주 사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벌써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변경됐습니다.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는 전체 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환자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유타주에선 THC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진술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최초부터 THC에 집중을 했고 CDC는 최초 THC와 베이핑의 인과성을 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최근에는 THC 사용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의 통계는 매주 감소하고 있고 최초의 16%로 발표를 했다가 13%,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을 때 당시에 10%, 현재는 6%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각종 조사나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환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조사 결과는 THC가 주 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연구실 조사 결과 및 미국 내 각주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FDA 수거 제품 조사 결과입니다. CDC의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는 코멘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 THC 제품 또는 불법 제품이 외관으로 구분되지 않아 불법 암시장 및 인터넷에서 위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THC 제품을 희석하는 문제의 물질인 비타민인 E 아세테이트가 저렴하게 많은 양을 생산하길 원하는 불법 딜러들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대표적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생산자인 허니컷, 유버틱, 클리어컷 그 3명을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배포하는 이 각자 이메일로 배포하는 자료에 저희가 그 링크 저희가 그 자료 출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원문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액상 전자담배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여기 앉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하이브리드 제품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일부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제품은 준비를 못했고 유사한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하이브리드 제품은 지금 이 제품이 액상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액상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흔히 말하는 P사의 I 제품이 있죠. 꽂아서 액상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국내 대기업 담배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전자담배는
하이브리드 제품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전혀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크게 4가지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베지터블 글리세린, 프롭토글리콜, 가양물질, 니코틴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는 식약처에서도 발표한 바 있듯이 발암물질과 더불어 다량의 타르가 발견된 제품입니다. 관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은 공기 대신 글리세린, 글리콜 혼합액에 증기를 공기 대신 흡입하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연기에는 베지터블 글리세린, 프롭토글리콜, 가양물질, 니코틴, 타르 혼합액이 증기로 흡입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증기이며 타르가 포함된 더 유해한 증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금 증세의 의혹을 지금 많이 여러 기사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서 이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관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사용 중지도 권고를 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국내 의심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우리나라 것과는 성분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 미국은 대마, 비타민 E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적어도 대마 성분이 있는 그런 것을 판매 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마 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강력히 사용을 중지를 권고하게 됐다. 이 부분이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의심 환자가 확진자로 변경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사용 중지까지 공고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해당 상황을 국민에게 업데이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확진자의 건강 상태, PET-CT 사진이라든지 기타 임상 판정 가능한 사례 등을 올려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의심 환자 보도자료 배포 시 다른 보도 자료와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정보라고 근거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만큼 의심 환자에 대한 증거도 빈약한 상황에서 이제는 해당 환자를 확진자라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미국 CDC의 전자담배 폐질환자의 사례 공유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 아래의 증상 중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해당 환자의 CT 사진에서 폐, 수분 및 기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증상은 대부분 호흡기 증상, 일부는 소화기 증상 등등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되었던 미국 폐질환 관련 이슈를 가속화시킨 일리노이주의 18세 아담 헤르겐 리더는 2년 전 줄로 전자담배를 접하고 이후 불법 THC 전자담배 용액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아담은 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광고 및 접근성, 관리 소홀로 고소를 했고 아담의 폐 질환은 전자담배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됐습니다. 관련 출처는 저희가 보도 자료 배포할 보도 자료를 다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전 세계 규제 근황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THC가 합법이고 10월 17일 기준 실제 폐질환 환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불법 제품 및 자체 제작을 물질을 첨가하지 말고
또한 연초 담배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베이핑 및 금연 페이지에서 베이핑은 흡연보다 덜 해롭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자담배, 베이핑,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은 앞에 기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도는 인도 재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자담배 수입 판매 금지를 발표하면서 폐질환 때문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멋지게 보이려는 우려와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로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질환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중국은 전 세계 전자담배 최대 생산국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연령 및 판매 구성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례 판매 금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관련이 없는 외국 대기업 브랜드 담배에 대한 배척으로 이미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폐 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 내 전자담배 회사인 렉스, 수모 등의 많은 회사들은 많은 투자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 증시 상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가향은 청소년 문제로 폐질환은 관련이 없고 한국은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앞서 첫 번째 주제 미국 CDC, FDA에서 발표된 것처럼 가양 물질은 폐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밝혀진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내 가양담배 금지는 청소년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소매점, 불법 거래 등이 만연한 상태에서 폐질환 사태까지 벌어지자 더 많은 청소년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많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의 가양담배 규제, 판매 중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업계 입장에서 코미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양담배 일부 액상 전자담배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액상 가양담배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모든 제품을 판매를 중단을 해야 될 텐데 모사, K사의 제품은 세 가지 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양담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를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해놓고서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초와 유해성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한 증거는 전 세계 많은 연구 자료가 있지만 국내는 식약청에서 2017년 4월 11일 발표한 관련 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 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가 있습니다. 전자담배 증기 성분 중 니코틴과 카르보닐류 6종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했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초 담배에 포함된 카르보닐류 6종 합해할 경우 연초에서는 모두 검출된 아크롤레인, 크로톤 알케이드는 미검출되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에서는요 미검출되었고요.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오알데히드 각자 12분의 1, 561분의 1, 521분의 1, 43분의 1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연 액상형 전자담배가 어떤 부분에서 더 유해한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연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용 중지를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명백히 전자담배보다 연초담배가 유해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양 물질에 관해서 검사한다고 발표했는데 가양 물질에 관한 조사 결과도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가양 캡슐 33종을 분석한 결과 128개 성분을 검출하였고 대부분은 천연향 성분이며 본 연구 결과만으로 캡슐 내에 가양 물질이
가해 물질의 함량이 어느 정도까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면 담배에는 40여 가지 1급 발암 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어 가양 성분의 흡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초 담배 잎에도 글리세린이 들어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과 비교해 피지, 프로필렌 글리콜만 제외되어 있고 그 외에 1급 발암 물질 40여 가지와 7천여 가지 물질로 한 해에만 6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에 6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연초 담배와 지난 10년간 의심 환자 1명을 양산한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 사용 금지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기자분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 사실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미국에서 THC라든지 비타민이 아세테이트 이 물질들이 불법으로 판매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해서 본인이 만들어 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불법으로 제조한 것을 구입해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 구속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발표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 액상관리법을 넣겠다라고 하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액상 전자담배 하나 3만원짜리 하나가 15만원이 됩니다. 뭐 세금만 따지겠습니다. 뭐 원료도 안 따지고 세금만 따지면 부가세 이런 거 다 빼고도 10만 4천 원이 됩니다. 이게 누가 사서 지금 저희가 베이프 코리아라는 전자담배 박람회를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에 100분의 40% 정도가 액상을 직접 제조해서 사용하겠다.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제조해서 사용하겠다. 50% 이상이 연초로 돌아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옆에 그 전친모 소비자 대표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바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어제 이틀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그 웹사이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흡연으로 돌아간다. 40% 정도가 나왔죠. 해외 직구한다. 27.3%입니다. 이 해외 직구한다 하고 마지막에 니코틴을 구해서 직접 자작 액상으로 만든다. 13.1%입니다. 두 개 합치면 40.4%입니다. 연초로 돌아가는 사람이 절반이고 직접 제조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해외 직구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제품을 구입해서 보다 한두 단계라도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재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법대로 졸속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30만 명의 소비자들은 바로 이런 지금 연초로 40%는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직접 제조하겠답니다. 화학 제품인데. 그리고 18.7%가 흡연 및 베이핑 모두 끊는다.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왜 이런 대답을 했냐.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피겠다 이거죠. 전자담배 집어 던져버리고 연초도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했든 안 했든 절반 40%의 정도가 연초로 돌아가고 나머지 40%는 자작을 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금 의도대로 흡연과 베이핑을 모두 끊는 사례는
1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80%, 30명의 80%면 20만 명이 넘죠. 24만 명 이상인데 24만 명의 액상 전자담배 흡연자와 그리고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수, 제가 알기로는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다,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금연 정책이 실패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저희가 요구를 촉구하는 바를 적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아닙니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대한 법을 신설하고 합리적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유입되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통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시작하라. 이행치 않을 시 소비자들의 안전을 방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 금연 정책을 기반으로 한 묻지마식의 과도한 전자담배 규제 일관 자세와 국내외 사례를 왜곡하여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정보 소통을 막아 사용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지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관세청 액상 전자담배 제품 수출입 통관 시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서류의 요구 및 제품 검사에 재반한 비용 등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관련 제품의 세번 부호를 변경하는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라. 식약청 연초와 액상의 유해성 검사 방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 기자분들의 질의 및 응답을 받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